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과서 54페이지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뒤에 한 장 넘겼을 때 나오는 분배법칙은 무엇인가요? 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은 우리가 앞으로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을 할 때 알게 되면 편리한 법칙, 기술들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덧셈에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했기 때문에 쉽게 여기서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두 수를 곱하고 있는데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던 위치를 바꿔서 마이너스 3 곱하기 플러스 2를 하던 결과는 동일하게 마이너스 6이 나오죠. 이게 바로 곱셈의 교환법칙이다. 자, 밑줄 한번 그어주세요. 곱셈의 교환법칙, 동그라미. 자, 무엇이 곱셈의 교환법칙이다. 정의에 밑줄 그어줍시다. 두 수의 순서를 바꾸어 곱하여도 그 결과는 같다. 자, 그 다음 아래 세 수의 곱을 보는데 마이너스 3과 플러스 4, 마이너스 5 세 수를 곱하는데 위의 식에서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4를 먼저 곱했고요. 아래 식에서는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를 했어요. 그러면 위의 식에서 마이너스 3과 플러스 4를 먼저 곱하면 마이너스 10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5를 곱하면 플러스 60이 될 거고 아래 식에서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5를 먼저 하면 마이너스 20이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플러스 60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세 수를 연달아 곱해야 될 경우에 어떤 두 개를 먼저 곱하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두 개를 먼저 곱해도 된다. 이게 곱셈의 무슨 법칙이다? 결합법칙이다. 역시 동그라미 곱셈의 결합법칙. 밑줄 그어봅시다. 앞에 두 수 또는 뒤에 두 수를 먼저 곱한 후 나머지 두 수를 곱하여도 그 결과는 같다. 자,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세 수를 A, B, C라고 놓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숫자 대신 문자 A, B, C를 쓰고 곱셈의 교환법칙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같다. 곱셈의 결합법칙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하는데 A 곱하기 B를 먼저 하든 B 곱하기 C를 먼저 하든 결과는 변함이 없다. 이게 곱셈의 계산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배우면 어떤 세수 이상의 곱셈을 할 때 편리한 경우가 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교환법칙하고 결합법칙을 덧셈에 써봤기 때문에 풀이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여기 보이는 예제 2번에 세수를 곱할 때 물론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곱하고 곱해도 되겠지만 14 곱하기 17을 하는 것보다 4랑 5를 곱해서 20을 만든 다음에 마이너스 17을 곱하면 좀 더 계산이 편하니까 그래서 4와 5를 먼저 곱하기 위해서는 자리를 교환해 줄 필요가 있죠. 마이너스 17과 플러스 4의 자리를 교환을 해주고 교환을 한 이유는 플러스 4 곱하기 플러스 5를 먼저 하기 위함이었고 그래서 플러스 4 곱하기 플러스 5를 계산한 플러스 20과 마이너스 17을 곱해서 마이너스 340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이나마 또 편리해진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곱셈의 교환법칙, 결합법칙을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은 직접 계산할 때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적어서 풀이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옆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아래 예제에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개의 수를 곱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때 이런 방법을 쓰겠다는 거야. 앞에서부터 하나하나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부호 결정하고 곱하고 부호 결정하고 곱하고 또 부호를 결정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아예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를 먼저 딱 결정해 놓고 나머지 숫자들만 따로 곱하면 좀 더 편리하지 않겠냐? 라는 아이디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전체의 식 안에 플러스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개수를 한번 생각할 때 마이너스가 예를 들어 여러분 마이너스가 1개야. 그러면 결론도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했어. 마이너스가 2개야. 그러면 뭐가 되죠? 플러스가 되죠. 마이너스가 3개면요. 그러면 플러스에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마이너스가 되죠. 자, 마이너스를 4개를 곱하면요.
그러면 플러스에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에 플러스를 곱할 거니까 플러스가 되죠. 감이 오십니까? 마이너스 개수가 식에서 한 개, 세 개처럼 홀수개가 있다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마이너스 개수가 두 개, 네 개처럼 짝수개가 있다면 그때는 전체 부호가 플러스가 됩니다. 선생님 왜 플러스의 개수는 상관이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마이너스 홀수개인 데다가 플러스가 한 개 있던, 두 개 곱해져 있던, 세 개 곱해져 있던 결과는 변하지 않고 전부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짝수개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플러스, 이렇게 보는 게 덜 헷갈리겠네요. 플러스가 한 개 곱해지던, 두 개 곱해지던, 세 개 곱해지던 결과가 플러스랑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플러스 개수는 상관이 없고, 마이너스 개수가 짝수개냐 홀수개냐에 따라서 전체 부호를 결정할 수 있다. 마이너스 개수가 짝수개면 전체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수가 홀수개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된다. 자, 그걸 이용하자면 예제 3번의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이 전체 식에 마이너스가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죠. 그러면 전체 부호를 결정하면 마이너스가 되고, 그 상황에서 숫자들만 가져다가 곱해주면 되니 편리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뒤에 있는 숫자도 곱해주면 얼마죠? 120이 되는 거죠. 이런 계산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셔야 된다. 다음 두 번째도 그걸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좀 걸리죠? 기억나십니까? 거듭제곱. 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무슨 뜻이죠?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호에서 마이너스가 홀수가 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2를 3개 곱하면 1이 되죠. 그래서 앞에 거는 마이너스 1이고요. 곱하기 그 다음 거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를 2번 곱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곱하고 나면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4 곱하기 플러스 3을 만들어 놓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한 개 있으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고 뒤에 숫자들만 곱해서 계산해 주면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죠.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요런 계산들 여러분이 조금 많이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만 더 정리할 건데, 얘들아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제곱으로 할까요? 마이너스 2의 제곱과 마이너스 2의 제곱의 차이를 알겠어요? 첫 번째 거는 어떤 의미죠? 첫 번째 거는 괄호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괄호가 없잖아. 그럼 괄호가 있는 거는 괄호 전체인 마이너스 2를 2번 곱하겠다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거는 괄호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안 곱해. 그냥 뭐만 2번 곱해진 거야? 2만 2번 곱해진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플러스 4가 되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이 차이 아시겠어요? 자, 문제 풀이 하다가 나오면 또 그때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 내용. 자, 분배 법칙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이 분배 법칙은 앞에서 배운 덧셈에 관련된 것과 곱셈에 관련된 거를 연결시켜주는 법칙이고 대단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숫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중3 때 문자가 들어간 식을 여러분이 계산해야 될 때, 이럴 때도 분배 법칙이 쓰입니다. 중3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 쓰이게 될 겁니다. 꼭 아셔야 돼요. 자, 뭐가 분배 법칙이냐? 여기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직사각형을 잘라서 두 개로 만들었죠. 근데 이 전체 왼쪽에 있는 하나의 직사각형이라고 봤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근데 가로가 3 더하기 2죠. 그래서 3 더하기 2 곱하기 4. 이게 왼쪽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고요. 오른쪽은 걔를 두 도막 냈잖아. 그래서 왼쪽 직사각형의 넓이는 3 곱하기 4가 될 거고 오른쪽 직사각형의 넓이는 2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곱한 것을 더하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그랬을 때 결론만 따져보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4 곱하기가 전체에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요 4 곱하기를 3에다가 한번 곱해주고
4 곱하기를 3에 한번 곱해주고 또 2에 한번 곱해주는 4 곱하기를 2에 한번 곱해주는 식으로 밖에 있는 곱하기 4를 분배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런 곱셈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 밑줄하고 동그라미 한번 해봅시다. 여기 지우고, 자, 밑줄. 어떤 수에 두 수의 합을 곱한 것은 어떤 수에 두 수를 각각 곱하여 더한 것과 같다. 무슨 말이냐? 어떤 수 4에 두 수 3 더하기 2를 곱한 것은 어떤 수에 4에 두 수를 각각 곱한다고. 두 수를 4에 각각 곱해서 더한 것과 같다. 이게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 말이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이 말을 그냥 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세수가 등장하니까 세수를 A, B, C라고 놓고 금방 나와 있는 요거를 A, 요거를 B, 요거를 C라고 하면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되죠. 이거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가 된다는 거죠.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자, 옆에 그림을 잘 보셔요. 분배입니다. 말 그대로. 자, 밖에 곱해져 있는 A를 안에 있는 B 더하기 C 각각에 하나씩 곱해주는 거야. A 곱하기 B, A 곱하기 C, 그리고 덧셈, 그대로 덧셈. 자, 이게 곱하기가 뒤에 있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뒤에 있는 곱하기 C를 앞에 있는 A에 한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에 또 한번 곱해줘도 됩니다. 이 두 가지 다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배 법칙은 요 방향은 분배인데 요 방향은 분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요. 아니에요. 이렇게 묶어져 있는 곱셈을 풀어서 해주는 것도 분배고 풀어져 있는 거에서 같은 공통된 거를 찾아서 묶어주는 거 역시 분배 법칙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 밑에 비주얼 개념을 이용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 둘 다 분배 법칙을 썼는데 왼쪽은 자 25 곱하기 97을 하래요. 물론 그냥 곱해도 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7을 요렇게 보겠다는 거야. 100 더하기 마이너스 3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덧셈으로 표현했고 전체 곱하기가 되어 있으니 25 곱하기를 분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25 곱하기 100, 그 다음에 25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편리할까요? 편리하죠. 왜냐면 25 곱하기 100이 간단하게 2500으로 나오고 25 곱하기 마이너스 3이 간단하게 마이너스 70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산의 합이 2425가 된다. 그냥 25 곱하기 97을 하는 것보다는 이 계산이 좀 더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말한 경우인데 아까 말한 경우라고 하는 게 풀어져 있는 거에서 공통된 걸 찾아서 묶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고 했잖아. 이게 바로 그거야. 곱하기 3.14가 각각 곱해져 있잖아요. 그럼 얘를 곱하기 3.14로 묶어내고 남아있는 6과 94의 합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6 더하기 94가 100이니까 100 곱하기 3.14에서 314가 되는 거죠. 이거를 하나 곱해서 더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계산이 되는 거죠. 이럴 때 분배 법칙을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